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 센터장 배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간의 특징이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암이 생겨도 진단할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기적인 추적 관찰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간암의 크기가 5cm, 7cm가 돼도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 30%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자각 증세가 없어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모든 장기마다 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사실 간 내부 안에 실질에는 신경이 없어요. 이게 이제 위치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생기면 간을 싸고 있는 막을 이 팽창되면서 통증을 느끼지만 실제로 이 안에 생기면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거라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세가 빨리 알 수도 있고 늦게 알아서 진단이 느리다는 겁니다. 위험인자라고 하는 게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모든 원인의 간경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코올, 비만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서구화가 되면서 많이들 이제 비만이 오는데 그러면서 뱃살,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그러면 진짜 간경화가 와요. 만성간염 상태가 반복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그것도 간경화를 거쳐서 간암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만, 고지혈증, 뱃살에 의한 지방간에 의한 간경화도 무서운 간암의 원인이 되고 있죠. 간암을 일으키는 기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구조 자체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발한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있지만 그 외에 C형 간염이나 알코올, 비만에 의한 거는 일단 단계적으로 간염을 일으켜서 만성 간염 상태가 돼요. 정상적인 간의 표면은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간에 기름이 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지방간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초기 간경화 단계예요. 이미 이제 작은 결절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되면 초기 간경화 단계, 2단계보다 더 심해졌을 때 이런 결절들이 1cm, 1.5cm를 넘어가면 그 중에서 이제 암화되는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만성간염까지는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위험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초기경화 단계가 되면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6개월마다 초음파 또는 이런 결절이 보이면 CT로 찍어서 혹시 이 중에 암이 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그 흑암 검진 사업으로 공단 검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초음파와 간암 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어요. 각각보다는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게 암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혈액암 검사를 같이 동반한다.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 간경화 환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40세가 넘으면 1년에 2번씩 초음파랑 AFP라는 암 표지자 검사를 해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조금 어떤 결절, 덩어리가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CT를 찍고, 이 간암은 특징적으로 조직 검사 없이도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CT의 암 소견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고, 그게 조금 애매하면 MRI를 넣어서 확진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완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완치법으로는 수술적 치료법과 비수술적 치료법. 수술적 치료는 이제 외과적으로 그 암 있는 부분을 절제하거나 또는 암을 제거하더라도 간경화가 있는 부위에서 또 암이 생기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병든 간을 다 제거하는 간이식법으로 수술적인 법은, 그리고 비수술적인 법은 고주파열 치료로 완치하는 게 제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치료법이 안 되는 경우는 환자의 어떤 크기를 줄이고 더 병의 진행을 막고 그렇게 해야만 또 전이가 안 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방사선 치료도 있고 먹는 항암제도 있고, 최근에 먹는 항암제는 뭐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수술이나 이런 완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기존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떨어지고 또 내성이 생기고 이런 경우라면 전신 항암제로 주사 치료제, 단계별로 이제 치료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간암이 오는 연령대가 60대부터 70대 사이, 또 그리고는 요새는 고령화되면서 85세, 86세도 간암 치료를 하세요. 그런 분이 수술할 수 있냐? 사실 그거는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 또는 감염에 대한, 폐렴에 대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술을 대체한 방법의 고주파열 치료나 또는 색전술이나 또는 방사선 치료나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연령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경화가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A등급 단계는 피검사를 해도 외형적으로도 아주 건강하신데 간암이 있는 경우, B등급 단계가 되면은 황달과 복수가 조금씩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또 C등급이 되면 항상 복수와 황달이 있는 경우. 그래서 C등급에 해당되는 분은 아무리 조기 발견을 해도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70대만 넘지 않는다면 사실 그때는 이식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이즈거든요. 3cm 이내이면 가급적이면 수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고주파열 치료나 아주 좋은 장비의 방사선 치료, 이런 걸로도 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우선은 연령, 그 다음에 환자의 기능, 그리고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줄기세포는 이제 암 치료 쪽이보다는 재생의학 쪽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간경화가 심해서 복수, 황달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대상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줄기세포는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형 간염 환자에서 본인의 골수를 배양해서 쓸 때는 잘못하면 그 배양하는 탱크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러스성 간염은 하지 않고 알코올성 간염 환자에서 아주 기능이 나쁜 분들은 자가 골수세포를 뽑아서 다시 자기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직은 간암보다는 간경화가 심한 분에 의해서만 하고, 암에서 이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입니다. 사실 이제 자가골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좀 제한이 되죠. 하지만 이제 태반을 많이 이용하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도 줄기세포가 많아요. 줄기세포만 빼내서 배양을 하고 하면 사실 이거는 면역적으로도 적응이 잘 되는 세포입니다. 원래 줄기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많이 쓸 수 있다면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도 태반줄기세포 쪽이 아마 유용할 거로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간암의 원인이 되는 건 B형 간염이거든요. B형 간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간암이 그 원인 되는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률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간암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미 한 7, 80%는 다 이미 간경을 가진 상태에서 간암이 발견되니까 그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또 다른 간암의 발생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식을 한 환자분이 있어요. 간암의 크기가 뭐 5cm에서 7cm 정도의, 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는 문맥을 파고드는 암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왜냐면 혈관을 파고들면 이 혈관을 파고든 암세포가 폐로도 번지고 뼈로도 가고 임파선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복수도 찾고 황달도 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색전술이라는 방법,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포트를 심어요. 이제 사타구니 쪽에다가 관을 넣어서 간 안에다가 항암제를 한 3일 동안 넣어서 이제 항암제 반응에 의해서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리고 문맥에 있는 거는 또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합하고 가장 최대한 낮춘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현재까지 건강하십니다. 재발하지 않았고, 사실은 이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암의 크기나 또 암의 성격, 간암 수치가 얼마큼 높았는가, 그런 것이 이제 조절되는 거에 따라서 치료에 반응하는 거에 하는 거에 따라서 타기를 한 2기까지 낮춘다. 이게 성공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수술적 방법에서 간 이식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본인도 B형 간염이면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똑같네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 술을 먹지 말라 했는데 또 술을 마시고, 간경화가 오면 주기적으로 꼭 6개월마다 초음파도 하고 암 표지자 검사도 해라. 근데 뭐 나는 증상이 없는데 뭐 나는 괜찮아. 이제 이런 게 이제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된다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족력을 얘기한다면 특히나 B형 간염 바이러스성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가족력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건강한 식단에 건강한 수면 그리고 건강한 하루 생활 하는 거와 함께 어느 정기적 관찰 기간 저희가 이때 오십시오 하면 이때 오고 또 약 잘 드십시오 그러면 약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간암이 잘 치료된 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잘 검사를 해와서 완치 상태를 유지하는데 한 번 병원을 안 온 일이 생기다 보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요. 희한하게도 그런 분들이 1년 지나서 꼭 간암이 재발하시더라고요. 정기검진을 빠져버리면 간암이 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치료하고 있는 분들께는 한 20-30년 전에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없는 시기에는 치료의 방법이 어떤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간암을 치료하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만 따라오면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